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올리브 크루즈 현장 뽀빠입니다. 오늘은 바닥 단열 작업에 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 영상과 함께 단열재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건축 자재의 단열 성능에 대하여는 제12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있어서 단열은 방수와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단열재를 선택할 때 단열성, 내구성, 불연성, 방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건축물의 종류, 장소,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는 비드법 보온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것으로 폴리스티렌 수지에 발포제를 첨가해 기포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단열재입니다. 소재의 90%가 공기로 이루어져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저렴하고 가벼우며 탄성, 차음성이 좋고 시멘트와의 부착성이 우수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수한 단열재입니다. 입자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1 내지 4등급으로 나뉘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밀도가 높고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1종 흰색과 2종 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나뉘며 1종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나 자외선과 고온, 화재에 취약하고 습기에 약해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면 단열 성능이 저하됩니다. 비드법 2종은 비드법 1종에 그라파이트를 첨가하여 복사열에 대한 추결 능력의 단열 성능을 높인 것입니다. 1종에 비해 약 9% 정도 단열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적습니다. 1종을 개선시킨 제품이지만 열에 취약한 점 등은 그대로입니다. 압출법 보온판은 일명 아이소핑크라 불리며 폴리스티렌을 가열 용융하여 압축 발포시켜 성형한 단열재로 열 전도율이 가장 낮습니다. 탁월한 압축 강도를 지니고 있고 시공이 간단하며 내부식성, 내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드법 보온판보다 가격이 비싸고 초기 변화가 심해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성능이 저하됩니다. 햇빛에 노출되거나 70도씨 이상에서 2차 발포를 하므로 내단열에 많이 사용되고 스타코 같은 외장 마감과는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질 우레탄 폼 보온판은 기존 폴리우레탄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소화성과 내열성, 가연성 등이 개선된 단열재로 얇은 두께로도 훌륭한 단열 성능을 나타냅니다. 난연성이 뛰어나며 탁월한 차습성을 지니고 있어 방습층 없이 시공도 가능하고 방음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원료비 자체가 비싸 가격이 높으며 시공 시 다른 단열재에 비해 절단 작업이 어렵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 현상으로 열 전도율이 상승되어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질 우레탄 폼은 단열 부위에 분무하는 발포식 단열재로 분사 즉시 100배 정도 팽창해서 부착면에 맞춰 부풀어 올라 경화됩니다. 이음매, 틈새가 없는 세밀한 단열 시공이 가능하므로 결로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방음 효과도 우수하며 내구성도 양호해서 많이 쓰이는 효과적인 단열재입니다. 투습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습기에도 강합니다. 영하에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양생 기간이 한두 시간 필요해 겨울철에는 시공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탄성은 있으나 눌린 후에 형태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작업 시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공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가스 발생으로 작업자에게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단열재입니다. 그라스울 단열재는 유리섬유라고도 불리는데 유리를 녹여서 회전력을 이용하여 섬유로 만든 뒤 일정한 크기, 형태로 사용합니다.
목조주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질 단열재로서 화재가 나더라도 유독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섬유들이 세밀하게 모여있는 단열재라서 공기층이 미세하게 분할되어 있어 단열성, 보냉성, 시공성 모두 우수합니다. 섬유가 가늘고 유연해서 쉽게 절단할 수 있고 압축 복원력도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운반, 보관, 취급도 용이합니다. 유리섬유 자체는 흡습성이 없지만 물에 젖으면 열 전도도가 높아져 단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처지는 등 단열 매트 구조가 변형될 경우 기밀성과 단열성이 떨어집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 내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단단한 유리 조직이므로 맨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 울 단열재는 규산 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시켜 만든 섬유 단열재 종류로 시공이 수월하며 복원력이 우수하고 섬유가 유연하며 열 전도율이 낮아 단열 및 흡음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무기질 단열재이므로 불에 타지 않으며 내열성이 높아 700도의 고온에도 완벽한 방화 성능을 지닙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유독 가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기 중 장시간 노출될 시 풍화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열반사 단열재는 폴리에틸렌 발포 수지 위에다가 은박지를 붙여서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 열의 이동을 방해하는 원리로 아주 얇은 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하며 보온성이 높아 에너지 절감 효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복사열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단열재 표면과 외장재 사이에 밀폐된 공기층이 존재하도록 시공하여야 열반사 단열재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소핑크와 플라스틱 판재가 결합된 이보드, 목재로부터 얻은 종이를 재활용해 난연재를 더하여 만든 친환경 셀룰로스 단열재, 판재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든 진공 단열재, 페놀포름 알데히드 수지로 만든 보드에 폴리우레탄 필름을 랩핑한 페놀폼 보드 단열재,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적층하여 열융착한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등도 있습니다. 좋은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열 성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단열 시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밀성입니다. 전체 외벽을 꼼꼼하게 감싸 주어야 성공적으로 단열할 수 있습니다. 빈틈이 있으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빈틈이 발생하면 분무식 우레탄 폼을 이용하여 충진하여 메우면 됩니다. 보통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단열재를 바깥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 접착력이 약하거나 견고하지 않은 단열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크루즈 건축 과정 중 바닥 단열 작업 영상과 함께 단열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원주택 건축 시 단열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음 편에는 단열재의 등급과 지역별 사용 두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에서 보면 큰 유람선 같다는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보금자리를 올리브 크루즈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집의 이름을 딴 슬기로운 도심 속 전원 생활을 중심 주제로 한 저희 올리브 크루즈 TV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과 알람 설정은 기본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올리브 크루즈 원장 뽀빠이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